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죠. 명태균 씨가 이번엔 동아일보랑 3시간 넘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 앉혀놓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안 하면 이제 정권 교체되면 부부가 다 잡혀간다라는 취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한덕수보다는 최재형이 나았겠다 뭐 이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을 잘해요. 그러면 명태균 씨가 훌륭한 본인이 얘기했잖아. 정책 책사라고 훌륭하네 보니까 장성철 소장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간접적으로 하든 뭐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필요한 소스를 자기가 제공을 하는 건데 일관되게 나오는 거는 내 영향력이 이 정도로 커요. 공천과 관련해서도 JTBC한테 딱 그 부분만 했잖아요. 단수면 나도 좋지. 해석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정말로 그것만 있겠냐. 그 앞뒤로 많을 텐데 취사 선택해서 줬을 거라는 거잖아요. 동아일보 이 인터뷰 읽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당시에 있었는지를 계속하는 거는 이거는 결국은 경고용이다. 내가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나를 만약에 달아가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아가거나 구속시키면은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일종의 매드맨 전략, 미치광이 전략처럼 이거저거 흘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인수위에도 들어오라고 제안받았는데 내가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단일화 얘기도 하고 여기 총리 추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진실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 믿을 필요는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약간의 그 과대 망상까지는 아니고 본인의 허장성세가 있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정치권에 있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많이 보고.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얘기를 했느냐와 결과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내가 그때 그랬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양지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노쇼 포비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기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 특히 장성철은 내가 무슨 전화 대리점을 하고 무슨 뭐 전화번호부 114 그거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으로 제가 막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경력에 그게 있으니까 얘기한 건데 뭐야 내가 정치적인 책사가 아니라 내가 전화번호 만들었던 사람이야? 이거에서 못 참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이야 사실 이랬다? 나 되게 잘난 거 안 보여? 나르시시스트. 되게 강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왜 날 안 알아주지? 내가 창원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야 나 옛날에 이랬어. 그래서 자기 자랑하잖아요. 잘난 사람은요.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그 사람 정말 최고. 그렇죠. 본인이 막 잘나지 않아도 다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 입으로 지금 얘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뭐냐면은 나 진짜 정말 잘난 사람이거든. 그러한 이제 열등감의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받아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명박사라고 불렀다, 뭐 주변에서 불렀다라는 건데 그 인터뷰 보면 그 얘기 나오잖아요. 박사학위는 없는데 박사처럼 많이 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의 학력이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거를 커버를 하려고 박사 학위에 집착하거나 이렇게 호칭에 집착하는 거예요. 솔직히 박사 학위 없는데 박사 붙이는 건 신바람 이 박사 빼놓고 내가 처음 봤다 했다. 제가 보기엔 그리고 명태균 씨가 장성철 소장님의 동갑이거든요. 그 동갑이잖아. 장성철에 대한 질투심 이렇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나와가지고 예전에 뭐 폰 대리점 했다, 뭐 일명 폰팔이, 뭐 대리점 뭐 이러니까 장성철한테 내가 보여줄 거야, 복수할 거야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댓글에다가 뭐 저 욕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 보좌진 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제가 모시던 분들 법률적인 부분들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진술서도 만들고 법적인 논리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저한테 변호사보다 낫네, 법률적인 지식 잘하네 이렇게 얘기 안 해주거든요.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5개 진술서 내가지고요. 제가 다 무혐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 제가 만주 변호사다. 만주라는 나라는 없잖아. 근데 거기 내가 변호사야. 내가 너희들보다 내가 훨씬 더 무죄 이끌어낼 확률이 100%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또라이라고 그러지. 너 진짜 변호사다. 너 대단하다. 변호사보다 낫다. 이러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봐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대목, 요 말씀하시는 거에서 생각나는 이 인터뷰 대목이 천공 알고 있냐고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내가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 구분 못하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고 이른바 디스를 했더라고요. 천공이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그것이 좀 제일 궁금하고 당시에 소문은 막 있었어요. 1등이 천공이었는데 갑자기 명태균이 1등이 됐고 건진이 3등 됐고 막 순서가 계속 바뀌더라고. 경쟁하듯이. 아니, 뭐 이렇게 101 무슨 핑미 하는 건가요? 아니 뭐 하여튼 뭐 들리잖아요. 막 이렇게 소문이. 여사님의 픽이 바뀌었다. 네, 뭐 더 영향력이 있다. 왜 이걸 알겠어요. 여사님이 뭐 이런 얘기를 주위에 할 건 아닐 거고 본인들이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소문을 정해 준 건데 어쨌든 명태균 씨가 대통령 부부에게 상당히 영향력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고 뭐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도 아유 내가 뭐 대여섯 번만 갔겠어 막 이러잖아요. 거기 가서 많은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거기에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건 다른 의미도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요? 김건희 여사께서 대통령 만들어주면 아크로비스타 준다고 그랬잖아. 내 집이구만. 임장 간 건가요? 여기 내 집 내가 여기 화장실 있고 방 있고 여긴 서재로 만들고 뭐 이렇게 본인 생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약속을 지켜라. 아크로비스타를 내놔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제가 예전에도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지만은 천공은 억울하다.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천공은 억울하다. 이런 이제 맥락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실 진짜는 뭐 천공 스승, 건진법사, 태균 책사 위에 성철 본좌가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먹구름이 끼는지 정확하게 일시까지 딱 찍어서 하는 성철 본좌가 진정한 스승이다. 네. 아니 신원소파님이 아까 클라우드 장의 기상예보 들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항상 목요일 날은 기본적으로 먹구름과 비구름이 내리고요. 또 이제 그때 또 계속 한다고 하던데 MBC에서도 뭐 대형 특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 얘기를 그래요? MBC 기자 앞에서 제가 얘기하고 뉴스토마토 나가서는 처음 듣는다. 뉴스토마토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MBC 기자 앞에서도 그렇네. 기상예보를 아주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이제 이 아까 조언 얘기가 나왔는데 조언을 보면 윤 대통령에게는 권력의 사람 쓰면 옷과 같이 해라. 옆에서 있는 간신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겪지 마라. 김건희 여사한테는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한테 시켜서 크로스 체커해라. 주옥 같은 조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냥 뭐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 벌어지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랬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막 주워들은 것도 자기가 한 것처럼 돼요.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김무성 당대표 만드는데 실무총괄 정말 제가 다 했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다 자기가 할 때. 그래가지고 그냥 정치권은 이렇게 어풍쟁이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너무 뭐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이 본인 페북에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네. 뭐 다른 언론사에서 계속 본인 음성 녹취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라고 막 이런 식의 좀 부정하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뭐 MBC가 어떤 보도를 하는지, 뉴스토마토가 어떤 보도를 하고 다른 쪽에서 어떠한 단독을 하는지 좀 보시죠. 근데 계속 인터뷰를 하잖아요. 안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청취자분들이 한번 유의 깊게 살펴보시죠. 요걸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보고 이제 반엄 효과 혹은 포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점성술을 보면은요 이렇게 다 내 얘기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한 얘기를 두루뭉술하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뭐 일을 시킬 때는 3명에게 크로스 체크해라. 간신을 뭐 못 보는 어리석음을 겪지 마라. 이게 하나만한 얘기잖아요. 솔직히. 저도 좀 조언 좀 해볼까요? 명태균 같은 사람 듣보잡을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함부로 써가지고 나라를 국정을 어지럽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사후적으로 그럴싸하게 얘기한 다음에 하나만한 얘기를 이렇게 본인이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되게 두루뭉술하잖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 지금 보면은 이 핵심 제보자죠. 이제 강 씨가 이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이제 어제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선 공천은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이 보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 씨의 주장밖에 없잖아요. 근데 돈이 건네진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있는 것이고 이분이 굳이 나와서 거짓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의 뭐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김건희 여사가 그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줄 테니까 거기서 세비 반땅 해가지고 이론도 틀리지 않게 여러 가지 돈을 받으세요. 뭐 그러진 않았겠죠. 제가 보기엔 이거보다 뭐 더 큰 다른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요.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은 단순히 이거는 공천 개입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더 큰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그럴 조짐이 있어 보여가지고 상당히 저도 유익 있게 지금 관찰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 무료 선거조사도 사실상 금품 제공이나 마찬가지다. 이거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한겨레가 이제 박은정 의원 그 자료발로 나온 게 이제 미래한국연구소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고발 4번, 과태료 1번, 경고 3번 처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선거 조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고발까지 됐을 정도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맥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불법으로 이 조사가 뭐 그 조사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근데 해놓고 야 이거 우리 얼마나 힘들어요. 3억 6천만 원 받으러 가겠다고 갔다가 빈손으로 왔다. 이미 이름까지 나왔으니까 강혜경 씨라고 이제 이름까지 나왔는데 이분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수사를 들어가야 될 상황으로 그렇죠. 지금 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업체 압수수색 당할 수도 있겠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지금 상황 보면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특검 가면은 이거는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이게 단순히 여론조사 비용으로 이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장 소장님이. 그러니까 공천 개입보다 더 큰 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뉴스토마토나 MBC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에서도 추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크게 축이 3개인 것 같아요. 축이 3개. 네, 하나는 이제 공천 개입 어떠한 잘못된 일이 있었을까. 또 하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작이 있었을까. 또 하나는 어떠한 명태균 씨가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을까. 그러한 3가지 축으로 지금 언론 취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아마 그 기사가 좀 몇 군데서 나올 것 같고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한 건데 명태균 씨가 직접 좀 수치를 좀 만지라고 한 그러한 육성이 있어서 그것이 아마 언론에 보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여론조사로 우리가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 어쨌든 다른 뭐 권력형 어떤 게이트나 비리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상당히 혐의를 잡고 좀 많이 취재가 좀 진행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가 될지 그건 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 명태균 씨가 참 재주도 좋다. 근데 쭉 보니까 돈에 상당히 욕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는 대통령 만들었다? 나는 뭐 이준석 당대표 만들었지? 나 뭐 오세훈 만들었어. 김종인 위원장 뭐 내 얘기 잘 들어. 단순히 요 정도로 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경제적인 이득도 본인이 눈으로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있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의심인데 곧 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 좀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돈 욕심, 권력 욕심도 있었지만 돈 욕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지. 게 본인이 공직을 맡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공허함을 느끼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돈 욕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권 개입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그 경향신문 단독인데 그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후원했던 그 건설 시공사 뭐 설계사무소 히림이 네. 법무부하고 117억 원을 규모의 계약을 성사를 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비교를 해 원래 여기가 유명한 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2배 이상 뛰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정권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합법적으로 밀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여론 미래항공연구소에 밀어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규모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권에 직접 개입을 해가지고 같이 뭐를 기획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명 저는 거의 확실하게 이런 거는 거의 드러난다. 예,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진짜 게이트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소문은 파다하고 지금 의혹은 드러날지 어떻게 될지 지금 좀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